소통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하나를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어떤 음악을 생각하면서 이걸 두드려 볼게요. 혹시 이걸 아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그냥 엊그제 인터넷에서 봤어요. 본 분 있나요? 혹시? 이게 뭐 엘리자베스 뉴턴이라는 분이 뭐 실험을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땄대요. 제가 어떤 선생님들이 다 아는 어떤 노래를 생각하고 지금 이걸 두드릴 거예요. 맞춰보세요. 그죠? 갑자기 노래 리듬이 잘 안 나요. 맞춰보세요. 여러분이 다 아는 노래예요. 틀렸어요. 더? 아무도 못 맞히는군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혹시나니까. 이 노래도 이건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와, 다른 분 맞춰보세요. 학교종이 압도적으로 학교종이 많네요. 학교종을 좋아하시는군요. 하나만 더 해봐요. 재밌네요, 그죠 이거. 다 아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고개를 끄트니까 안 되겠어. 그게 보니까 그지 이게 되는 거야. 힌트가 되는 거야. 고대 맞춰보세요. 산토끼? 다른 분 맞춰보세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맞춘 거예요, 사실은. 이 산토끼 맞아요. 그건 나의 사랑 고향 맞고 처음에는 생일 축하 노래예요. 사실 잘 모르겠죠, 그죠? 이분이 지금 제가 굉장히 이제 그런 노래를 했어. 아마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라고 하고 이래서 아마 더 맞췄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분이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A팀, B팀 나눠서 실험을 했대요. A팀한테는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노래 120가지를 이제 준 거예요. 이제 다 아니까 그냥 그 노래 제목을 줬겠죠. 다 아는 노래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렇게 치라고 한 거예요. 리듬에 맞게 자기가 생각하면서. 그리고 상대방한테 맞추라고 그랬어요. 몇 개를 맞췄을 거예요, 상대방 팀은. 120개 중에요? 예. 6개 맞췄을 거예요. 또. 몇 개를 맞췄을까요? 예? 봤군요. 진짜요? 오, 진짜 3개 맞췄어요. 3개 맞췄어요. 그 120개 중에. 근데 만약에 그런데 그걸 친 사람 그룹은 몇 개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상대방이. 100개. 예? 100개. 60개는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와, 대단한데요. 그럼 진짜 한 50%를 맞출 거라고 생각했대요. 치는 사람은. 너무나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선생님들 이걸 해보면 알아요. 상대방이 거의 잘 못 맞추게 된대요,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뭐 힌트를 다른 걸 주지 않고 그냥 하면. 아까는 제가 좀 힌트를 줘서 아마 조금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쪽을. 동료나 이런 쪽으로 축소를 시켰을 테니까. 120개 노래 중에는 동료도 있었겠지만 어른들이 노래 부르고 있을 때 일반 대중적인 이런 노래를 다 했겠죠. 들으면 알만한, 제목을 들으면 알만한 노래를 한 거예요. 진짜 3개 맞췄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맞춘 사람은 3개 맞췄는데 이
이걸 하는 사람은 50%를 맞출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들. 평균적이겠죠. 이제 사람들 뭐 여러 한 팀이니까 그 사람 물어봤겠죠. 몇 개쯤 맞추겠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평균 50% 정도를 맞출 거라고 나온 거죠. 근데 봐, 이게 지금 하는 사람의 기대와 결과는 너무나 달라요, 그죠? 사실 이건 제가 칠 때는 저한테는 이게 분명한 그 노래예요. 이거 나의 살던 고향. 근데 선생님한테 이게 그렇게 안 들리죠, 그죠? 네. 그냥 무슨 이게 딱딱 때리는 소리로 들리는 거잖아요. 이 간격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소통의 어려움을. 그 실험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지금 카톡방이 아니라 인터넷 가면 있을 거야. 아마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는가 다음에서 봤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제가 우연히 봤어요. 여기 복사를 해놨어요. 복사해놓게. 그러니까 그 실험자는 이야기하기를 뭐 이걸 뭐 지식의 저주라고 표현했던데 어쨌든 자기가 그걸 뭘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을 자기가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는 상대방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뭔가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은 상대방한테는 그냥 이렇게 딱딱거리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사실은. 그죠? 실제로. 지금 이걸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도 아마 내가 생각하고 똑똑 들으면 자기는 확실해. 이게 확실한 그 음악이라고 느껴져요. 너무나 확실하게. 근데 상대방이 듣기는 그냥 딱딱거리는 소리예요. 그걸 막 추측해서 알아야 되는데 추측해서 잘 모르게 되죠.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왜냐면 이게 딱딱거리는 소리는 정보만 가지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 노래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알고 있어. 그 노래 리듬을 생각하면서 이걸 딱딱거리고 있어, 지금. 선생님들한테 이 노래 리듬이 없어요. 그죠?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인식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배경으로. 그죠? 어떤 전제를 가지고 뭔가를 상대 말하면은 이건 나한테 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전제나 이 풍부한 이 어떤 지식 이런 건 전달이 안 돼요. 그죠? 약간 단편적인 것만 전달돼요. 상대방한테. 그죠? 이렇게 하면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상대방한테는 그거는 단지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여기는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마 그런 걸 느낄 거예요. 누군가한테 뭔가를 이야기해 주다 보면 괜히 답답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해 못하니까. 내 생각은 이해해야 되는데 왜냐면 그냥 주구장창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왜 얘기를 못할까? 제가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만에 저를 만났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 입장은. 이건 굉장히 기초적인 거다. 그리고 이건 뭐 이게 누구인지 설명을 들으면 알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걸 늘 수행하면서 늘 접한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저는 제 입장에서 제가 한 건 제가 기억하니까 저는 자주 설명했다 이걸. 이건 아주 쉬운 거고 수행적으로 볼 때는 아주 상식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한 1년 지나서 물어봐요. 그걸 사람들한테 가끔씩. 그러면은 제대로 답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떤 속이 드냐면 이게 지금 도대체 뭐가 잘못됐나.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게. 약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비슷한 현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인식을 갖게 된 때는 상당한 시간이 사실은 걸렸어요. 예를 들면 제가 잘 물어보는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수행하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있죠. 통증이나 생각 이런 거잖아요. 그죠? 처음 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죠? 그럼 그거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책에도 굉장히 사유책에도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그걸 그냥 그 이치대로 다루는 물론 이제 다루는 분도 많이 있지만 그걸 좀 이게 그 기본적인 방법 자체를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질문을 해보면. 오래돼서도.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굉장히 답답한 일인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건 굉장히 쉬운 거고 저한테는 쉬운 거죠. 그죠? 이게 이렇게 너무나 이거는 그냥 간단한 이치이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경험하니까 생각도 통증도 자꾸 신경을 쓰면 알 텐데 왜 이걸 모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게 여기랑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그렇게 확실하게 인식한 데는 상당한 시간이 사실 필요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지혜란 이 말 자체가 제 경험으로는 상당히 오랫동안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바른 마음가짐, 그게 와닿아서 그거는 썼어요. 왜냐면 제가 긴장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주로 많이 썼어요. 그 지혜라고 하는데 저게 뭘 말하는 거지? 물론 저한테 지혜가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때도 수행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지혜라고 잘 몰랐던 거죠, 사실은. 지혜란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사회도 설명했겠죠, 그죠? 당연히. 집에 가고 이럴 때 설명하셨을 거예요. 저처럼 이제 통역을 통하니까 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 못할 수도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와닿지 않았어요. 어느 날 문득 이걸 지혜라고 하는구나라고 이해됐어요. 이걸 지혜라고. 자연이 이치 이런 말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오랫동안 와닿지 않았어요. 대상이란 말도 상당히 저한테는 오랫동안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냥 바른 마음가짐 사티 사마디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는 지혜가 있긴 있었어요. 조금. 제가 그걸 뭐 잘 있는데 그게 지혜인지 잘 몰랐던 거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런 말을 내가 실제로 이해하고 사람들에 설명할 수 있을 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저한테는 필요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걸 빨리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마 뭐 불교 공부 같은 걸 전혀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저는 뭐 이렇게 경전을 수행을 할 때 경전을 본 적도 없고 예를 들면 거의 그냥 이렇게 수행하는 스님한테 가서 배운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그런 개념적인 이해 이런 게 더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저한테는 그런 게 굉장히 늦게 왔어요. 그리고 제가 뭐 통증이나 이런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데 이런 것도 옛날부터 그랬던 건 아니겠죠. 그죠? 제가 계속 수행을 해서 그런 이해가 깊어지고 풍부해져서 이제 그걸 잘 설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해가 깊어지고 풍부해지니까 저한테는 이게 아주 쉬운 게 됐고 상식적인 게 된 거예요. 그죠? 당연한 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면 다른 분들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착각이죠. 그죠? 착각이 증명돼요. 물어보면은. 아까 이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그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마음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저처럼 사이도가 그런 법문을 했지만 저한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제가 수행을 하고 있지만. 그게 어떤 조건이 안 되니까. 그게 뭘 말하지? 너도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옛날에. 그 지혜라는 걸 도대체 뭐라고 지혜를 하는 거지? 늘 이런 생각을 가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자연이 이치하는데 그게 뭘 말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수행을 뭐 바른 마음가짐 이렇게 쌀띠를 하면 당연히 지혜가 생기고 이해가 생기고 이고 실제로. 근데 이제 그걸 잘 이해를 자기가 못하는 거 그게 지혜인지도 사실은. 근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하는 것과 선생님들은 다른 거죠, 사실은. 그죠? 제가 이제 옛날에 제가 배웠던 그 과정을 잊어버린 거예요. 물론 그 배우는 과정도 사람마다 또 차이는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건 제가 하도 이제 뭐 저한테 상식이 되고 제가 하도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죠? 이제 제가 그걸 느끼는 게 달라진 거죠, 그죠? 사실은. 그죠? 그리고 당연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이해했을 수도 있지만 또 돌아서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나한테 확 지금 와닿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아니면 그냥 들을 때 그 말은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다른 말은 들려도. 마음의 조건이 다 다르니까, 그죠? 또 관심사가 다를 수도 있고. 다 다른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제 입장만 생각한다면 제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어떤 거다라는 배경을. 그죠?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면 알 거다고 생각하는 거죠. 몇 번 하면 알 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사실은. 그죠? 그거는 깨지는 거예요, 그죠? 이야기해보면. 그런 거 이치를 모르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저도 실제로 그래서 좀 답답하다. 제가 몇 번 그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막 뭐라고 강하게 말한 적은 없지만 약간 마음이 약간 실망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 그걸 모르냐고. 그럼 가끔 이제 흥분이 돼요, 제가. 가끔 이제 인터뷰를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막 다르게 다루고 있구나. 그러면은 좀 이제 뭐 한 1년 정도 저를 봤는데 다르게 다루고 있어요. 그건. 통증이는. 그러면 막 제가 흥분이 돼요. 그 흥분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다른 배경이 있는 거죠. 제 생각에. 그죠? 당연히 그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이제 흥분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듯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진심이 일어난 거죠. 그죠?
이제 배경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일상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애들 낳을 때도 그런 일이 많죠. 내가 살아온 경험에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뭔가를 애들한테 톡톡 던져요. 그죠? 애들은 이해가 안 가요. 나한테 이 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어떤 이 필요성 같은 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우리는 또 이게 풍부하게 설명도 안 해요. 잘. 그죠? 해야 된다고. 애들은 압박감을 느끼게 되죠. 거기서. 그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럼 마치 선생님들한테 제가 예를 들어 그랑 똑같은 거. 제가 지금 선생님들한테 지금 법문을 2번, 3번 했잖아요. 아니면 몇 번 했어요. 그거 다 알고 있냐고 막 왜 모르냐고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제가 어제 법문했어요. 선생님들한테. 그죠? 이게 다 들었잖아요. 어제 법문. 그걸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 그거 아냐고. 아, 그건 이치라고.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막 그거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 중에 다 알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걸 알고 있고 어떤 걸 모르고 있겠죠. 그죠? 알고 있는 정도도 다를 거고 어떤 분은 다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들을 때는 그냥 왔지만 다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마음에 따라 다 다르요. 근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알아야 되는데 수행자는 그걸 알아야 수행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모르냐고 제가 이제 스님들한테 뭐라 해요. 그럼 스님들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참 속상하겠죠 말이에요. 속상해서 수행 자꾸 그런 거 경험하면 수행하기 싫을 거예요. 그죠? 그 자체가 좋든 말든 하기 싫어질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그냥 인간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거죠. 그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잘 되지 않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게 예리해서 설명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사람한테는 그게 이렇게 톡톡 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생각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쉽게 선생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 선생님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100%는 되지 않을 거예요. 다양한 분이 있으니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죠. 그죠? 근데 얼마나 이해하는 것은 선생님들의 몫이잖아요. 그죠? 그걸 억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내가 뭐 자식 간의 관계나 뭐 내가 선생님들이 제자들이 가르쳐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억지로 이렇게 대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내 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언어를 쓰면 더 좋다고 뭐 그런 그 어딘 적혀 있더라고요. 그 말도 상당히 일리는 있어요. 그죠?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께.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그냥 누워 있었어요. 이제 좀 쉬려고 누워서 화선을 하는데 제가 다리를 이렇게 뻗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누워 있으면 다리는 안 보이잖아요. 모양은. 그죠? 제가 모양은 볼 수 없잖아요. 이불을 덮고 있으니까. 그냥 느낌만 느껴져요. 그럼 마음이 그 느낌을 보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서 이걸 어떤 추측을 해서 동그랗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동그랗게 다리가 이렇게 있다. 그럼 진짜 그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있다 하면 그렇게 느껴져요. 그 느낌을 그렇게 연결해요. 마음이. 다리를 이렇게 O자적으로 내가 하고 있다고 느껴요. 실제로. 근데 가끔은 또 다리가 이렇게 있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누워있는데 이렇게 있다고 마음이 상상해요. 진짜 이렇게 느껴져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게. 근데 실제로 눈을 떠서 보면 다리는 쫙 뻗어 있어요. 그죠? 어떤 선입관으로 보면은 그게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믿는 거죠. 사실보다는. 그죠?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느낌밖에 없어요. 그죠? 느낌밖에 없죠. 보고 있는 거 아니니까. 느낌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생각을 하는 거죠. 모양을. 그리고 그걸 사실로 믿으니까 뭐 진짜 그렇게 제가 누워서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땅바닥에 이렇게 하는데 다리를 이렇게 오므트리고 이렇게 가부좌 하듯이 이러고 누워 있는 느낌이 진짜 느껴져요.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동그랗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막 입으로 만들지 않는데 마음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냥 추측하면서. 동그랗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동그랗게 제가 다리를 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죠?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영하면은 스니까를 가지고 투영하면 진짜 그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금 보면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보통 이게 불교 단체에 가서 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습이 여기 있었죠. 일단은 좀 엄격한 데 가면은 남녀분들이 구분을 해서 앉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일단 제가 스님이니까 뭐 삼배를 하게 하죠, 그죠? 보통, 그죠? 그리고 또 뭐 보통 명상센터 같은 데 가면 시간표 같은 거 지키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죠? 좀 규율 있게 있다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죠. 만약에 그런 게 익숙한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예? 방일하게. 좀 방해 볼 수도 좀 약간 개판 입은 직전이죠. 좀 이게 좀 험한 말을 하면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들은 질서가 없어. 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또 보는 그 애들이 뭐 좀 늦게 오기도 해도 마음 잡으라는 사람도 없고 이것들이 지금 경행을 하는지 자선을 하는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앉는 것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습게 앉아 있고 뒤에도 그냥 이렇게 앉아 있고 그죠? 뭐 하여튼 불교적인 예의 같은 거 안 지키고 그죠? 어찌 보면 그런 관점에 익숙한 분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 이 현실을 봤을 때는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나쁘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냥 이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죠? 그냥 일반적인 분들은 아마 그냥 편안하게 와서 그냥 수행하니까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그런 생각이 없는 분들. 똑같은 현실을 두고 너무나 다르게 보고 있지 않나요, 그죠? 이건 아주 어떤 분한테는 나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분한테는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대로예요, 그죠? 내가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럼 만약에 대화를 한다면 그죠? 그걸 선입관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야 대화가 되겠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나 이게 좋았어,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행하고 하니까 좋았는데 뭐 사실은 그런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도 못할 거예요, 그죠? 그냥 지내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여기 이상해, 지킬 것도 안 지키고 막 엉망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은 부호인 거예요. 똑똑똑 소리예요, 사실은 그죠?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자기는 그냥 별 문제 없는 사람, 저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약간 진심이 일어나겠죠, 그죠? 자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당혹스럽거나 진심이 일어날 수도 있죠. 불편한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 똑똑똑 소리만 듣고 불편해지는 거죠, 사실. 그 뒤에는 다른 게 있는 거죠, 그 사람 배경에, 그죠? 사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기준. 이것이 사실은 중요하죠, 사실은. 그죠? 그 때문에 그 똑똑 소리가 나온 거예요. 만약 제가 어떤 소리, 아까 어떤 음악을 생각하면서 똑똑했잖아요. 그죠? 이 똑똑보다는 그죠?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음악, 리듬을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똑똑똑 소리만 보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자기 생각을 충분히 피력하려면 이제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마음을 안는 그렇게 해줘.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한데 이건 여기 그렇지 않다. 자기 마음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마음을 볼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막 진심이 일어나는 거는 불편한 것은 내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진심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하고 자기 마음을 보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걸 사람들이랑 나눌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왜냐면 자기 그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있는 걸 알지만 그냥 자기께 옳다고 딱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그거로 인해서 일어난 다른 그것만 이렇게 마치 무슨 구호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알아듣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그 이야기를 아주 다르게 자기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지 않겠어요? 그냥 좀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은 저 사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왜 저러지, 저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저 사람 뭔가, 수행이 잘 안 돼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뭐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에 반응을 하면은, 이제 이 대화라는 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뭔가 이게 진실에 접근하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 마음을 알고 하는 대화가 아니고, 이게 뭐 좀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곡해되고 서로 곡해된 다른 이상한 차원에서 대화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대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는 게 좀 어렵죠, 사실은. 그죠?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려면. 이런 현상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죠, 사실은.
내 마음을 좀 잘 안다면 아까 지금 자기가 불편을 느낄 때 제가 늘 말해요. 그 불편이 느껴진다면 원인은 자기한테 있다. 그러니까 내 책임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어떤 기준이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든 게 많이 있어. 또 문화적으로 스며든 것도 있고. 우리나라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왜 그래 되는지를 알면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 대부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생활 문화 속에서 많이 받아들인 게 많이 있어요. 그냥 주입된 것들이. 그런 거에 작용을 하는 거죠. 그죠? 알 때면 아까 그런 분이 혹시 있다면 그런 문화에 익숙하면은 그냥 처음에 수행을 할 때 그런 데 가서 수행을 했다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알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는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약간 엄격한 곳에서 수행을 했어요. 물론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 유익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왜 그렇게 엄격하게 해야 되는지, 왜 시간을 꼭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는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가르치는 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 고정이 아니라 딱 자리 잡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다른 수행체 가서도 제가 그렇게 했어요. 사실 이제. 그렇지 않은 수행체 가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수행자는 법당을 떠나면 안 돼. 수행은 법당에서 하는 거야. 이런 곤두관념이 형성됐어요. 왜냐면 수행 시간에 법당에서 수행하게 했으니까 옛날에. 그래서 수행 자선 시간인데 늦게 가면은 벌 쓰고 그랬어요. 벌 쓴 적 있어요, 제가. 무릎 꿇고 사람들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센터에 꿇고 있는 거죠. 손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무릎 꿇고 벽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굉장히 배 상태 안 좋아서 화장실에 있다 늦게 간 거였어요. 물론 이제 그 사정을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분한테. 어쨌든 물론 저를 가르친 분이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에요. 이제 그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 좋은 뜻으로 저한테 당연히 한 거죠. 하기는. 그분은. 어쨌든 제가 그런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시어머니에 가서도 법당을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는 그게 적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말했다시피 제가 앉을 수 없는데 그냥 계속 걸어야 되는데 이게 맨발로 걸어야 되니까 법당에 뭐 신발 신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걷다 보니까 법당을 떠나면 안 되고 법당에서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걷는 것밖에 없죠. 앉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리를 주무르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다리가 발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어요. 걷기 힘들 정도로. 발목이랑 발바닥 이런 데가. 그러니까 이게 제 고정관념이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가르친 분이 그런 걸 의도한 건 전혀 아니죠. 그죠? 사실은 그 가르침 속에서 뭔가 좀 이렇게 훈련을 시키려고 한 건데 어쨌든 저한테 그런 과정에서 저한테 그런 고정관념이 생긴 거예요.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돼? 자연스럽게 스며든 거죠. 사실은. 그죠? 스며들어서 그것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야 될 상황이고 또 그렇지 않아야만 될 상황인데 그때는. 그죠? 그냥 바깥에서 그러면 되는데 경영할 수 있는데 신발 신고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겼겠죠. 그죠? 그 정도는 되지 않았겠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에 맞게 못하고 그냥 그 고정관념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좋아지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그 뒤에 있는 어떤 그런 걸 알아야지 돼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잘 안 가, 좀 잘 그것이 하면 나름대로 막 판단하지 말고 왜 그러냐고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아까처럼 똑똑똑 소리만 듣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예를 들면 그런 규율 속에 익숙한 분이 그걸 나빠요 라는 표현할 때 그 나빠요로 말만 듣고 그거는 신호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 그죠? 그만 듣고 또 마음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좋게 반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듣는 사람이 마음을 잘 안다면은 달라져요. 듣는 사람이 마음을 잘 알면은 이제 저분이 다른 뭔가 있어서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볼 거예요. 왜 그랬었냐고 물어볼. 그래서 토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물으면서 그 사람 마음을 자꾸 끄집어내는 거죠. 그죠?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나는 이렇게 느끼다. 나는 이렇게 느끼다.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그죠? 왜 그런지도 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죠?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이 그런 마음 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같이 그냥 약간 흥분하고 이렇게 되면 진짜 이 대화가 이상한 데서 되는 거죠, 그죠? 아주 표피적인 데서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차원에서는 내가 상대방한테 좀 풍부하게 설명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이해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미 우리가 많이 경험했을 거야.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까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 말을 했을 때 내 주관적으로 너무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그냥 뭐 숟가락 주세요. 이런 게 뭐 상관없죠. 그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말에 대해서는 어떤 뒤에 배경, 이런 의도 이런 게 담겨 있어요. 그죠? 그럼 그런 걸 왜 그러니 무슨 말이니 그런 걸 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서로. 그래야 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또 자기 마음을 표현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상대방도. 근데 우리한테 와닿지 않죠. 우리가 그걸 왜곡해서 해석하죠 사실. 대부분 이럴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쟤는 이래서 이럴 거야. 저 사람은 이래서 이럴 거야.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어떤 분이 그렇게 수행 모습에서 그런 분이 있었다면 아 저분은 고지식해서 그런 거야. 어른이라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분은 수행 안 해서 수행이 잘 안 돼서 저러고 있는 거야. 아 마음이 안 좋은 분이야 원래. 그냥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죠? 그러면서 그냥 그건 안 좋은가 그러면서 진심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추측하는 거예요. 그죠? 추측. 마치 그건 아까 제가 다리를 이렇게 뻗어 있는데 그걸 두고 마음이 추측해서 모양을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추측해서 모양을 만들고 그걸 믿으면은 진짜 내가 알 수 있는 건 느낌일 뿐인데 생각과 이 느낌을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죠? 마음이 추측하고 있는 걸. 구분이 안 되니까 그걸 진짜라고 믿게 되고 그러면 진짜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작용도 그렇게 추측하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그죠? 그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는 내가 진짜 지혜가 아주 좋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틀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믿으면 아까처럼 제가 다리를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확실히 그렇게 느껴져요. 마음이 믿어버리면. 그렇게 해석하고 믿으면. 그리고 그 믿음 하에 우리가 말을 하죠. 상대방한테. 그죠? 아주 가끔 맞을 때는 있어요. 대부분은 틀려요. 그러니까 또 소통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죠? 소통이 어려울 리는 별로 없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듣고 추측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죠? 이 소리를 듣고 추측해서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저한테는 확실하지만 스님들한테는 확실한 게 아니에요. 이 소리가.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추측하는 것도 그와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걸 추측하고 해석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 작용은 일상화되어 있고 거의 습성이에요.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게 마음이 그렇게 한다고 알아야 돼요. 제가 만약에 아까 다리가 이렇게 있을 때 제가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 이걸 추측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면 그게 쏟겠죠. 그죠? 하지만 이게 추측하고 있다고 이건 생각작용이라고 안다면은 그걸 무조건 믿지는 않겠죠. 그죠?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음 작용을 모르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막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리고 마음 작용이 한테 그냥 쏘갔어. 선생님들이 마음을 잘 알게 된다면 이제 그런 어려움은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표피적인 것만 보지 않아요.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은. 그 배경을 이해해요.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봐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추측해서 결론 내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마음대로 추측해서 결론 내리더라도 그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이. 진짜 지혜가 좋다면 아주 분명하게 알게 돼요. 지혜가 그렇게 그 정도가 아니라도 이게 분명하지 않다는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까 많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죠? 내 마음을 잘 알면은 상대방 마음도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만큼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좀 정보가 부족하다 싶으면 딱딱 소리처럼 좀 더 정보를 요구해요. 그 사람한테. 물었어. 그걸 딱 본인이 알기 때문에. 정보를 더 요구. 왜 그래요? 뭐 무슨 뜻으로 그러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자꾸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 상대방한테.
그걸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보가 있으면 내 마음을 잘 알면 그 이치에 따라서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죠.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기 마음을 이것이 다 어디로 보느냐, 내 마음의 이치를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내 마음 작용을 아는 데서. 제 이야기가 지금 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걸 마음을 잘 모른다면 우리가 그런 걸 해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게 마음을 잘 모르더라도 좀 우리가 들은 걸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상대방한테 좀 더 물어보는 거. 또 내가 설명할 때는 좀 더 배려를 해서 상대방 입장에 설명하는 것도 이게 나처럼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거. 나한테는 확실한 거지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저한테는 이런 것이 확실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한테는 그 정도는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다른 사람한테 선생님들이 뭔가를 이야기할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알면. 그죠? 좀 관심을 가지면. 그러면 아무래도 소통하는데 조금은 나을 거예요. 그죠? 내가 그것 때문에 좀 힘겨움이 줄어들고 조금 더 대화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마음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마음장을 알면 그런 생각이 막 어떤 마음이 추측하는 이런 것을 다 믿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좀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물어본다든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게 되죠. 그죠? 그걸 믿지 않고. 근데 그걸 마음작용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힘이 없으면은 그냥 쏘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그게 하나가 돼 느껴지는 거죠. 제가 아까 다리를 느낄 때 다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게 그냥 똑같은 모양으로 느끼고 있다고 느껴져요. 이렇게 모양 이렇게 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사실처럼 느껴져요. 그걸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진짜 믿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생각과 그 느낌이 딱 하나가 되면서 그죠? 그냥 이미지를 약간 변경한 건데 이미지를 만들어낸 건데 그 느낌을 이렇게 편성하는 거죠. 그렇게 느껴지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작용을 알게 되면 다시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믿지 않으면 마음을 더 잘 알게 된다면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마음이 그런 추측을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지혜가 하는 거면 어느 정도 지혜는 그걸 알아요. 어떤 마음이 하는지를. 번뇌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절대 믿지 않아요. 더 믿지 않게 돼요. 확실히 구분이 돼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그게 어리석음의 성질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아까 그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쉽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선생님들도 이게 뭐 이 소리 듣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추측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이 근거를 조금 가지고 그죠. 사실은. 대부분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는 일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혜로 딱 할 때는 지혜가 그걸 확신을 가져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볼 수 있게 된다면 점점 이런 것이 달라진다는 걸 이해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죠? 내가 이런 상황을 쉽게 다룰 수 있고 진짜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소통하는 게 점점점 수월해질 거라는 거. 그걸 순리대로 하게 될 거라는 거. 그게 조금 이해되시면 좋아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걸 좀 다른 면에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자기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건 가상적이에요. 이거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분도 없어요. 저한테는 여러분한테도 아마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냥 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좀 자연스러움 속에서 질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걸 그냥 좀 이야기하면. 자연 속에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이렇게 생활도 하고, 그죠? 뭐 수행도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자선 경영해요. 그죠? 같이 하는 시간 빼고는. 근데 아까 이런 모습에 대해서 나쁘게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진 분은 그 관점의 세계에 있는 거죠. 그죠? 나쁜 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실이라고 믿지 않겠어요. 이건 나쁜 거야 라고 확정하죠. 그죠? 그걸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왜 그런지 이해 안 가. 그냥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또 어떤 분은 이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 성향에 따라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 굉장히 좋아.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좋다고 생각. 그 분은 또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이걸 봐요. 너무 다른 세상 아닌가요, 그죠? 이분은 그냥 뭐 괜찮아 정도로 이걸 보고 있고, 이분은 좀 안 좋아라고 좀 강하게 보고 있고, 이거는 굉장히 좋아라고 보고 있어요. 똑같은 현실을. 그럼 이 현실이 다르게 보이겠죠, 그죠? 다르게 느끼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 믿을 거예요, 그죠? 사실은 그 사람은 현실을 보고 있는 건 아닐 수 있죠, 그죠? 자기 관점에 비친 그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이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 관점에 비친 자기 선입관이나 어떤 배경적인 어떤 것이 그걸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어떤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장 흔한 게 누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그 정도 좋은 사람이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죠. 그는 사실은. 아주 좋아하는 마음에 비친 그 사람을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대부분. 내 마음이 싫어하는 내 마음에 비친 그 사람을 만들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이 진짜로 나쁜 사람이면 그 주위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뜨거운 불인데 옆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뒤니까. 그래도 예를 들면 가족도 있고, 그죠? 가족들조차도 너무 그 한 사람 옆에는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친구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다 그나마 그분이 괜찮은 면이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선입과는 당연히 그죠? 어떤 진심과 탐심 이런 걸 일으켜요. 그죠? 아니면 마음대로 잘 지치를 알지 못하는 마음을 마음대로 해석하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현실을 왜곡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왜곡된 현실을 진짜라고 믿고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사는 세계가 약간 다른 거예요. 각자 내가 막 부모 자식이든 그 관계없어요. 친구든 약간 사는 세상이 달라요. 우리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세상이. 그리고 어찌 보면 자기 그 세상에 갇혀 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하기 좀 어려워요. 그 세상에 갇힌 세상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지혜가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작용을 알게 된다면 그런 마음 작용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그 관념적인 세상을 믿지 않게 될 거예요. 그걸 믿고 있다면 우리는 늘 그 틀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이렇게 뭔가 소통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앞에 말한 이런 것도 다 그런 틀이잖아요. 그죠? 틀과 관련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방법적인 걸 제가 이야기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